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비교적 국민들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을 느끼신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일단 조각에서 보면 청와대 우상호 수석이나 우리가 그 정부직 관료들을 보게 되면 비교적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썼잖아요. 또 하나는 저는 눈여겨보는 게 결국은 산자부 장관하고 과기부 장관이나 중소벤처부 장관을 다 기업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 시스템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현장은 현장의 경제로 풀어나겠다는 목소리를 좀 분명히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목할 거는 AI 부분에 승부를 걸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산자부 장관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쓴다는 건 결국은 AI는 에너지 문제, 특히 전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저는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로와 이게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구나, 그리고 AI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두 가지를 저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안정감도 주고, 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실용주의에 입각해가지고 뭘 하겠다. 근데 뭐 아직은 우리가 평가하기 좀 이른데, 오늘 그 MBS 조사 나온 거 보니까 또 조금 올랐어요. 64% 정도 됐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국갤럽은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걸 하지는 않습니다. 이 국정수행 지지도를 측정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정권 출범했을 때에는 84%가 나왔어요. 첫 번째 국정수행 지지도가.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64%가 나왔어요. 20%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가 왜 나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예. 결국 국민의힘이 41%까지 나왔잖아요. 다들 국민들이 놀랬잖아요. 예. 이 와중에도 저렇게 되는 글쎄 거예요. 말이에요. 기적이. 다들 놀랬는데, 그래서 50% 못 받게 지지를 받았는데 60% 받은 거는 저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음에 너무 높은 건 좋지 않다. 60에서 네. 62, 63, 64, 65 이렇게 70 정도를 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높이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아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저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도 하고 강원도지사도 해보니까 예. 이게 행정이라는 걸 하게 되면요, 비교적 그렇게 이념지향적인 게 별로 없거든요. 현실적이 돼버린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건축 허가를 어떻게 낼 것이냐, 뭐 사실 외교 국방 빼놓고는 대부분의 인허가 업무라든지 하는 거고,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성남에 있는데요. 예. 분당인데 판교라는 게 대한민국의 IT의 산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잘 알죠. 그다음 경기도지사를 또 했으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그게 또 그렇겠죠. 경기도에 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그 안정적으로 저는 행정을 해나가게 될 거라고 보고, 국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조금 높은 점수를 주시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거다. 우리가 기존 수사기관에서 3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을 조사한 거 아니에요. 악마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요새 근자 만나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른데,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 반응하는 거 보면서 이게 뭔가 이제 새로운 경제에 뭔가 새로운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걸까?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미국에서 누가 제일 그 지지율이 높았던 적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 임기 초반부터 끝까지 50%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 해서 일정하게 그걸 유지했던, 그거 굉장히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이게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런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약간씩 상승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한 60점, 우리가 이제 60점, 70점 사이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하면 그래야 긴장하잖아요. 네. 예. 긴장하고 그렇죠. 또 더 노력하고 교만하지 않고. 저기 청와대에 보면은
거기에 소나무 숲 사이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천하 제일 복지라고 이렇게 어. 한문으로 써놓은 돌이 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보면서 천하 제일 복지 좋아하네. 국민들이 편해야 이게 복지지. 지가 대통령 되는 게 복지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명언이시네. 예. 있었는데 결국 국민들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국민들의 굉장히 지쳐 있거든요. 국민들이 예, 맞아요. 네, 위로하고 또 도전하자고 용기를 북돋우는 저는 그러면서 60점, 70점 거기서 한편으로 긴장하고 그런 리더십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뭐 일각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인데 친명과 친 이 무는 좀 색깔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글쎄요. 그건 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친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는 친명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정치학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친노와 친무는 달라요. 친노는 이념지향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친무는 그때부터 이게 성격이 좀 바뀌었거든요. 친무는 이념지향적 성격보다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추종적 성격이 좀 강하다는 것이 일반 평가예요. 그래서 그게 친노와 친문의 좀 차이다. 이런 거는 실제로 논문에서 좀 나오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친문과 친명은 뭐가 다른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는 오히려 여쭤봤는데요. 그 좀 반대하는데 노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굉장히 맞는 측면이 맞다고 봐요. 맞아요. 성장 과정도 그렇고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제가 말씀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인 거를 많이 했죠. 네. 그랬을 때 실용적인데 조금 진보 이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거는 난 반대한다. 그걸 친노들이 얘기를 했어요. 친노들은. 그러니까 그 일반 그 지지층들이죠. 그렇죠. 친노.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그런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노 대통령 때 같은 경우 이제 한미 FTA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그 그걸 대표적인 거죠. 주도했었는데 네. 욕도 많이 먹었는데 네. 어쨌든 당시는 한미 FTA를 하면 우리가 한국 경제가 망할 거라고 봤지만 지금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미 FTA 빨리 고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나라가 바뀌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약간 노무현 대통령이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한 비판이 이게 좀 적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그렇다.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여쭤볼게요. 지금 한미 FTA 말씀하셨는데 요새 관세 문제 이거 예. 좀 이거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상호 관세는 사실 기본 요금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개별 품목 관세는 따로 매기는 거니까. 근데 이거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좀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은 그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줄 알고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보낸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큰 틀에 결국은 이게 기술 전쟁에 기치하는 세계 질서 재편기거든요.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500억 달러 흑자 본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1년에 1,700억 달러를 에너지를 수입하거든요. 예. 그러면 1,700억 달러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세일가스 CEO잖아. MIT 나온. 예. 그러면 미국 에너지를 수입한다는 쪽으로 큰 협상을 한편으로 하고 또 한편은 미국의 해군이 결국은 한국의 조선업과 협력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의 미국과의 새로운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었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새로운 한미 동맹의 틀을 제시하면서 또 한편으로 관세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저는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야, 그거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진짜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야겠죠. 이제 아직 초기니까 조금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서 저걸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